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이 우울해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자책하고 싶지 않은데 자책을 한다거나,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나만 힘들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상황은 좋지 않지?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도 좀 긍정적이고 싶고 밝고 싶고 에너지 있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를 해내시면 좀 잠깐이라도 내가 그 감정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에요. 제가 알쓸한 대표님한테 배우는 전략들을 제가 나누는 거는 되는 전략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은데, 우선 내 상황이 힘든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포라는 거에서 계속 거절받고, 포라면서 두려운 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기간이 1년, 2년, 3년 됐는데도 나는 왜 맨날 그대로인 것 같지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성공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꾸 죽이게 될 거예요. 우울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저 사람은 굉장히 잘하게 되고 나는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도 가끔은 질투도 하게 돼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 전략이라고 저희 아이스가 대표님 제자들은 계속 그 전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셀프 피드백이라고 해요. 제가 아이스가 대표님은 저희 멘토님한테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받으면 제가 놓쳤던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그 방법대로 하다 보면 또 성공권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근데 셀프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로 하는 건 그냥 인정하는 거지. 아, 그건 그렇지. 근데 내가 그 객관화에서 그 내면화를 하는 우울감의 감정을 갖고 오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자존감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착되어 있거든요. 그 결과에 맞춰서 내가 결과가 좋거나 좀 잘했다라고 했을 땐 좀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잘했다라고 드러내면 욕먹을 것 같고 교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또 잘난 체 한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러지도 못하는데 우선은 내가 그때는 기분이 좋죠. 성공권이 있고 내가 좀 잘 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땐 자존감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하지 않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화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왜 못하지? 결과가 안 좋네? 내가 뭘 놓친 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난 뭐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잘못된 건가? 그리고, 어, 내가 뭔가 이상이 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점점 자꾸 안 좋은 상상으로, 안 좋은 상태로 자기 자신의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좀 겸손하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 우울감으로 갖고 오는 거랑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에너지가 점점 소모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 안에서 그럼 객관화,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인정하고 다시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아이스크림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작년에 그런 걸 계속 했기 때문에 성장이 있었던 거지. 만약에 거기에서 실수했어. 나 정말 못했어. 나 왜 이러지?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나 지금 배운 거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랬다면 제가 그런 성공권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한 1억 6천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아니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객관화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저는 셀프 피드백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셀프 피드백을 계속 해보시잖아요. 트럼프 전략으로 셀프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를 남들은 모르는 내용을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얼마나 내가 출근하기 싫었는데 출근을 했고, 내가 콜드콜하기 너무 싫었고 무서웠는데 그걸 해냈고, 그 안에서 그 사람과 끊고 싶고 그냥 놔주고 싶은 거 내가 얼마나 진짜 쌈딱처럼 막 싸워내고, 내가 이 사람이 끊지 못하도록 내가 얼마나 그 노력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의아한 멘트로 한 명을 붙잡았는지, 그러한 노력들을 본인 입으로 셀프 피드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했던 마음이 꼭 약을 먹고 나 우울증이야, 우울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분이 좋아지고요. 자동으로 내가 이런 노력을 했구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해주게 돼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 알아.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 난 알아.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 그럼에도 너는 이걸 해냈네? 그러면서 이런 걸 깨달았네? 그래. 그리고 나서 좀 이런 부분은 저 했으면 좋았네? 그러네.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좋은 것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에서, 그리고 기존의 방식대로인 건 힘들지만 하는 방식은 되게 쉬운 선택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힘들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저 잘못했어요. 제가 이거 놓쳐서 그래요. 순간 마음은 속상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때만큼은 좀 편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타인에게 얘는 좀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또 결국엔 그런 모습을 비췄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좀 뭔가를 좀 딱하게 본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보여진다라고 느껴지면 결국 또 좋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트럼프 전략은요, 정말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내면화를 하는 거, 그 부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부자다. 라는 내면화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왜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하고 채찍질하는 거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이걸 해냈다. 이 어려운 걸 해냈다라는 걸 내가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해야지 그 우울감, 자책, 죄책감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보시면은 어디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포지션은 언제나 그 자존감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되게 처음에 막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본인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부자인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 연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 안에 그 거절들과 얼마나 싸웠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이 셀프 피드백을 자꾸 잃어가면요, 자꾸 과거에 내가 나오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제가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셀프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트럼프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해내야 되는지.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 또한 이 트럼프 전략도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정확히 또 오늘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객관화는 하는 건 좋아요. 거기서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우울을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나에게 여분을 주고,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포지션을 항상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셀프 피드백 트럼프 전략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의 트럼프가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성 대표님이 이 부분을 계속 저희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 사실 그대로를 내면하면 안 된다. 그 사실 기반을 근거하는데 나의 내면하는 내가 잘한 거, 노력한 거, 그 안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노력으로 계속 나에게 칭찬을 해야 되고 좋은 셀프 피드백을 긍정으로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상이 어떤 건지 사실 본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신이 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행동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자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일어나서 한 행동들이 무엇일까?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해낸 게 무엇일까? 내가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잡고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나의 감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고객들과 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6월 6일이잖아요. 요즘은 좀 제가 바뀐 것이, 빨간 날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런데도 저는 출근을 했고요. 그 출근을 해서, 하고 고객들과 콜하는 게 너무나 싫었거든요, 오늘. 그럼에도 저는 콜을 했고요. 그 콜함 속에서 그 사람들의 거절을 어떻게 내 말을 듣게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내서 그것들을 내뱉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분명히 뭐 잘한 거 못한 거가 아니라 저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우선은 제가 오늘 출근을 했던 거 이거 전 너무나 노력했거든요. 정말 노력했고 그 안에서 집중하려고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중간에 잠깐 이렇게 산책을 돌리면서 저의 감정을 좋게 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저를 봐내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하나씩 노력해 보시잖아요. 아마 이거를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이라도 노력을 하시면 일주일만 해보시고 일주일 했던 걸 2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아마 본인이 자기 자신을 봐내려고 무엇을 노력했는지를 봐내려고 하고요. 그걸 하다 보면 다음에 10콜이 20콜이 되고 20콜이 30콜이 되고 30콜이 40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절만 들었던 것이 또 그 안에서 예스를 받아서 뭐 방문을 잡든지 내가 고객을 만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성공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결국엔 나는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있어요. 뭐 실패해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룬다. 안승환 대표님이 늘 언제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실패 속에서 작은 성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전략은 정말 평생 해야 되고요. 이 트럼프 전략 본인이 본인에게 본인 걸로 만들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하는 모습, 셀프 피드백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본인이 또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본인이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과정을 보면서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네가 그 과정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제가 또 기존에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잣대로 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착화되어 있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성공권이 있으면 기분 좋아하고 성공권이 없으면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되게 못했다라고 또 하는 이유가 그게 부모나 학교나 어른들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셀프 피드백 하나만으로도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너희가 그 과정 안에서 너의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네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 과정을 본인이 인정하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하는 사람도 물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특히 저는 부모니까요. 부모라면 정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특히 큰 아이가 막내도 그렇고 이제 둘째 아이가 조금 이제 양쪽에서 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아토피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뭐라 그러지 이게 성향 기제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들 막내 특히 첫째 아이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예쁘고 이걸 또 공부도 아이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이게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막 춤도 자기가 그걸 잘 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자기가 잘났어요를 막 사람도 있는 데서 없는 데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고 해내고 있는 거. 그리고 본인이 또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내면 되게 뿌듯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제가 특히나 메타인지를 알고 나서 메타인지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이가 욕심이 많지만 제가 아이에게 메타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희 아이는 아주 많이 헤맸을 거예요. 제가 특히 첫 아이에게 받아쓰기 할 때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걸 모르는 거 가지고 집중 공부하라. 그렇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테스트 해보면서 알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요. 제 자랑 같아 보이지만 뭐 자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부모가 본인이 알고 깨닫고 잘 아는 부분들을 제대로 된 것들을 알려주면 이렇게 아이들이 또한 그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걸 몰라서 잘못 알려주면 아이들도 그걸 대물림된다. 이게 진짜 양날의 검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배웠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 못했고요.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 빨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교육을 투자하면서 메타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메타인지를 알게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걸 알고 깨달았고, 그러면서 저도 제가 시험에서 붙은 게 별로 없는데, 그걸 알고 난 순간부터 저는 시험 같은 거 보면 이제 붙게 됐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은 몰랐고 전략이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걸 제가 경험했고 알으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뭐 너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가 아니라 아이가 안 되는 부분을 부모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안 되니까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왜 내가 셀프 피드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제대로 셀프 피드백을 해보고 그 우울 상태,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힘든 상태, 자책하는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을 알아야, 그 노하우를 알아야 내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아이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첫 고객은 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런 경험 속에서 성장을 해보고 그리고 확실히 알았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혼내거나 이럴 때도 셀프 피드백, 뭐 나는 네가 좋다, 좋다라는 거, 그리고 네가 왜 혼났는지, 왜 여기서 뭘 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도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한테 코칭 받듯이 저도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이들 혼낼 때 좀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커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은 아마 다 알걸요? 똑같아요.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아마 배 속에서 끓어오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그리고 저는 아이가 피드백을 주는데 엄청 팩폭을 날린다. 엄마가 맨날 너무 팩폭 있는 말에서, 자기 신의 감정 상태를 너무 꿰뚫어 보고 있어서 무서운데 기분도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아이에게 너가 어떻고 했고, 근데 네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본인이 느끼라고 해보고 경험해보라고 놔둘 때도 있고요. 왜냐면 개입하는 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이랑 그런 대화를 해나가면서 아이는 그게 불안과 화가 아닌 결국엔 아이들이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가 나중에 이해하더라도 그냥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제가 코칭을 받고 있으니까 제대로 저도 아이들한테 코칭을 하듯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상태로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달라진 게 보니까 또 그렇네요. 제가 아이들을 혼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이가 잘못한 걸 보면 그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아이들이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그냥 감정으로 아이들을 혼냈다면 지금은 되게 이성적으로 혼내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무엇을 그래, 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네 마음 상태가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무엇을 알아내야 되는지, 네가 이런 거를 계속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 뭐 이런 등등등, 이게 제가 또 많이 바뀐 부분이네요. 아무튼 셀프 피드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우울감, 자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자기 객관화를 하네. 자기 객관화를 하다가 오히려 자책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 하는 말 속에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거기서 셀프 피드백, 트럼프 전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최선 노력,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